대통령실에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도부 도미노 사퇴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입장이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그 직책의 수행에 전념을 해야 되고 당의 문제, 당무는 나는 관여 안 한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문자 파동을 보면서 거짓말이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준석 당대표를 아웃시키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여튼 측근들을 통해서 작용했네. 근데 이번에도 당무 관여 안 한다는 입장을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또 대통령 비서실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석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남들이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거짓말 안 해?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 안 해? 같은 당의 대표인 이준석 당대표는 양두구육이라고 했어요. 양두구육 쉽게 말하면 그 어렵게 말해서 사자성어지 쉽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소리를 대통령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윤석열 그러면 뭐 미흡하고 모두 초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남성스러운 매력이 있고 뭔가 좀 의리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환상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도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왔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태를 갖다가 방관하거나 추인하거나 묵인하는 저는 추인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겉으로 드러난 건 그거고 실제로는 오다가 내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에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그 중대한 결심들을 갖다가 개인들이 다다다다닥 해버리고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완전히 뭡니까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윤핵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역대 민주화 이후를 본다라고 하면 당을 장악하지 못한 혹은 당의 다수파가 아니면서 대통령이 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뿌리가 없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제 이런 혼란의 이유이다 이렇게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당의 기반이 없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뺄셈 정치한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기와 경선에서 같이 겨뤘는데 그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청와대에 데려간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동영, 김근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 뭔가 당을 떠나거나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도에 떨어지는 추락. 아니 이런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요순 경쟁자를 쓴 거? 원희룡 장관이요? 원희룡, 박진, 박진구도 마찬가지로 다 대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원팀으로 뛰었잖아요. 아니요, 원희룡 무슨 같은 경우에는. 원팀이었어요. 사실상 경선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다 뭔가 한 자리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유승민 씨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요, 그냥.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심에서 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용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뺄셈 정치한다라고 지금 이게 문제인 게 것이다. 자꾸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잖아. 포용적이다라고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포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괴리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고 중도층들은 이제 듣다가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당이 저렇게 엉망이고 완전히 국정을 망가뜨리는 제1선에 서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원래 국정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당이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당이 간섭을 하고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간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엉망인 당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또 작가님 말씀에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관여를 하고 내 의사 표시한다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당에만 책임을 지우는 거, 또 비대위 체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책임에 비겁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와 대통령실의 참모, 장관들의 참모 쪽에 책임이 있는 건 왜 외면합니까?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의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수습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꼼수와 일방통행, 강행 해가지고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악천분들로 쌓여 있는지, 법률로 해야 되는데도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에 반하게 그렇게 경찰국 신설을 해서 온통 경찰들이 들고 일어나가게 하게끔 하고, 그게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까지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를 때 그 사람들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당의 비대위 체제를 하느니 뭐느니 이 권력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국정을 5년 동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는 당이 아니라 청와대하고 내각이에요.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들을 한번 보세요.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입단 실언, 이번에 문자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죄를 몽땅 다 당에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 쉽게 말하면 당을 갖다 희생양 삼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인은 이쪽에 있는데 해법을 엉뚱한 데서 찾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의 책임을 갖다 몽땅 다 이쪽에 해가지고 그쪽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일종의 희생양 제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김에 이제 이준석도 내치고 겸사겸사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그 문제는 그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그리고 당이 적법하게 뽑은, 당원이 적법하게 뽑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옳았다. 또한 그 국민들의 여론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당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국민들의 바람이나 정치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 절차가 어긋나고 이런 난맥상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다만 책임을 먼저 지고 그 비대위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비대위로 가고, 그럼 뭐가 급하냐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당이 살아야 되니까, 국정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먼저 해놓고 이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순리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든 또는 뭐 비대위를 구성해서 막 엉망진창을 하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가치도 없고,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온갖 꼼수,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잘 못 느끼게 하는 꼼수란 모르겠는데 훤히 보이는 꼼수, 거기다가 거짓과 탈법을 막 마구제비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고 깊게 컨트롤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맹종파들이 딱 붙어가지고 마치 탈법이든 꼼수든 무조건 해치우자 이렇게 무리를 거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엉망진창 자기네들 권력 싸움 하고 있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러 부끄러움도 없고, 이런 상황에 지금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예 국정을 놓고 그냥 내부 싸움을 하든지, 국정을 쥐고 지금 양날에 칼을 쥐고 휘두르고 있는데 초보 운전이 아니라 무면허에다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대통령이 정당에 깊이 관여한 것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선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 폐해를 극복해온 과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직접 관여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정치 퇴행에 관여하신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낮밤 바뀌면 최고위원들 한두 명 계속 사라져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근데 원내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 몇몇 분들이 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을 따지고 대의 명분을 쫓아야 되는데 다들 그저 대통령실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거 찾기 바쁘거든요. 아니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왜 그저 권력의 어떤 것을 쫓으려고 대통령실 의중을 찾느라 바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요 상황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간단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기 직전이죠. 그때 제가 만나뵌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눈 얘기가 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헌법 문제를 나눴거든요. 칼 슈미트에 관한 얘기, 그거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이 결단주의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딱 결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이 그거예요. 이준석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표로 선출된 합법적인 권력이거든요. 이 사람을 내칠 때는 그럼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 칼슘미트잖아요. 이걸 누가 결정해 비상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렸어 비상 상황이라고. 그 다음에 절차가 뭐고 다 무시하는 겁니다. 초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아까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그 정권의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기가 대통령 권력이 5년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금방 가요. 정치 권력이라는 건 참 무상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휘둘릴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제약적이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럴 땐 다른 사람의 지혜와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가까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성토만 가면은 그 또한 진부하기 때문에. 아니 성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못 짚고 그 책임을 당에서 막 대신 지려고 해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라는 거죠.